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과 문법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8과 제목은요. Call it courage. 그것을 용기라고 불러라 라는 제목이네요. 8과의 핵심 포인트 되는 문법을 살펴보면 사역동사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사역동사 왠지 중요할 것 같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의미와 그 종류 살펴보도록 하고요. 접속사, although라는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역동사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역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사역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어 문법이 힘든 이유는 사실 각 문법마다 제목이 와닿지 않는 거죠. 한자어를 음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부정사, 이러한 것도 그렇고요. 사역이라는 말은 강제로,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사역동사, 100% 사역동사의 종류는 사실 요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올라가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엄마가 시키셨어요. 나로 하여금 내 방을 청소하도록 시키셨다. 오형식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킨 사람은 엄마고요. 방을 청소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오형식의 대표되는 특징이죠. 주어와 동사가 equal,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equal이 성립이 돼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하는 거는 make가 만들다 라는 원래의 뜻이 아니라 오형식의 사역으로 쓰였을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이 make 사역의 영향으로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만 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문법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시면 We had people shout Go Go Tigers. 우리는 시켰어요. 사람들이 Fighting Tigers 라고 소리치도록 시켰다. 자, 시킨 건 우리가 시킨 거고요. 소리치는 거는 사람들이 소리를 칠 거죠. 이러한 역시 오형식 패턴이 되겠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have가 가지다 먹다가 아니라 사역동사, 오형식에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요 have의 영향을 받아서 shout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은 동사 원형이 와줘야 한다. 요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make, have, let 요 세 가지 사역동사가 문장의 동사 자리에 오게 되면, 자, 여기 다시 써볼게요. 자, 오형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동사 자리에 요 세 가지 사역이 오게 되면, 목적격 보호 자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동원이만 와줘야 한다. 네, 이해하셨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동사의 종류를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make, have, let 거의 이 아이들은 큰 차이 없이 이제 쓰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ake가 오는 경우는 강제성, 어떤 명령조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 정리해봤고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Nothing could make her stop loving him.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없었다. 하게 할 수 없었다. 뭐 하게 할 수 없었다? 그 여자로 하여금 stop loving him 하게 할 수 없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도록 시킬 수는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make 사역이 와서 여기 stop에 동사 원형이 온 거고요. 여기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만 따보면요. stop 뒤에 동사 원형,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우리 이것도 예전에 공부했었죠. stop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have는 가지다 먹다가 아니고 여기 사역이니까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을 하는데 명령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권유 또는 제안의 의미가 강하다. Mom had me clean my room. 엄마가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키셨다. 방 좀 청소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제 시켰다라는 거죠. 엄마가 나로 하여금 방을 청소하도록 시키셨다. 해서 역시 have가 와서 clean 동사 원형이 와줬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lesson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뭐뭐 하는 것을 허가해주다, 허락해주다, 허락의 의미가 강하다. My parents let me stay overnight at my friend's house. 부모님이 허락해 줬어요. 내가 친구 집에서 밤새 stay, 머무는 것을 역시 let이 사역이라서 stay 원형이 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지금 allow를 선생님이 등장시켜놨는데요. allow 뜻이 뭐죠? 그렇죠. 허락하답니다. 이 allow 자체가 허락하다인데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에서 allow가 오면 allow A to B 구조로 썼었죠. allow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당연히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My parents allowed me to stay overnight at my friend's house.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 내가 친구 집에서 밤새 머무는 것을 allow 뒤에는 투부정사가 와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준사역동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어디에 준한다 라는 개념. 그 말은 반반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대 50, 5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역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사역이 아닌 일반 동사로 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help죠, help. help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돕다라는 뜻인데요. help가 오형식 동사로 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원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이제 사역으로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투부정사로 봤다라는 거는 사역이 아닌 그냥 일반 동사로 봤다. 그래서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girls helped me to carry my books 또는 carry my books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 2번은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get이라는 동사도 사실은 준사역의 의미 때문에 준사역에 들어간다 라고 보는데요. 뭐뭐 하게 시키다, 만들다. 중요한 건 get은 그 help처럼 동원이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뭐만 써야 합니까? 일반 동사처럼 투부정사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만 쓴다. get이 왔을 때는 투부정사만 쓴다. 그래서 My father got me to fix his car. 아빠가 나로 하여금 차를 고치도록 시키셨다. get A to B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각각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필기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추가 사항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네, 여기 지금 1번에 100% 사역의 have가 있었죠. 그 have와 관련해서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는데요. 자, have는 문장에서 이제 100% 사역동사로 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동원이 쓴다 라고 좀 전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가 얘가 이제 주체가 되고 얘가 동작을 하는 동사잖아요. 이 주동 관계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의미일 때는 어떻다? 동원이가 아니라 pp를 써줘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100번 얘기해도 여러분이 예문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Mrs. Baker had her watch repaired. 베이커 씨는, 베이커 부인은 시켰어요. 자신의 시계가 스스로 고치도록 말이 안 되죠. 그쵸? 시계는 사람이 고치는 거잖아요. 시계 입장에서는 고쳐지는 거죠. 관계가 수동적이죠. 수동. 따라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적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의
동사는 어떤 형태를 쓴다? PP 형태를 쓴다. 이해 가시죠? 네, 어떨 때 문장의 동사가 have 동사가 왔을 때, 사역 중에 have 동사가 왔을 때는 항상 무조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원이 이렇게만 하시면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네, 아닌 경우 지금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적일 때 네, 목적격 보호 자리의 동사는 PP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아마 2학년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곧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 수준까지 커버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조금 전에 사역보다는 조금 네, 가벼운 내용이 될 텐데요. 올도우입니다. 하지만 올도우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암기해 주셔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올도우는 일단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 형태를 데려올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although라는 말을 양보의 접속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양보. 자, 양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게 내가 뭔가를 내 거를 손해보는 개념인 사실 양보잖아요. 그래서 이 양보 접속사 올도의 개념도 이 양보의 개념을 그대로 따와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올도가 이끄는 부사절이 이제 먼저 문장에 등장을 하겠고요.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뭐뭐이지만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을 이제 우리는 부사절이다. 실제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although가 들어간 이 부분을 양보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들 또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해한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을 네,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릴게요. although가 뭐뭐이지만 주어는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냥 이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이 없이 주어 동사 주절이 오는 것과 앞에 뭔가 반대되는 개념 뭐뭐이지만 주어는 동사하다 이랬을 때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lthough I'm poor, I'm happy.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해. 자, 이 앞부분이 없이 그냥 I'm happy. 나 행복해. 그래, 알았어. 행복해. 그냥 행복한 거야. 근데 가난하면 보통 불행할 거라고 예상하는 걸 뒤집어 엎고 행복하다. 뭔가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쵸? 따라서 although가 이끄는 절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뉘앙스가 뒷부분 주절이 훨씬 강조가 되는 느낌이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내 거를 좀 죽이고 나의 의미를 포기하고 죽이고 주절 너의 의미를 좀 더 살려주겠어. 양보해 줄게 라는 의미로 선생님은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뭐 이 올도 개념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양보의 개념이 어디서 온 건가 여기까지 물론 이해를 하면 좋지만 네,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오늘 하는 이제 올도는 양보의 접속사인데 종류가 뭐뭐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를 데려와서 어떻게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Although it is raining, I play soccer.
이것도 보시면 내가 그냥 축구를 한 거랑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난 축구를 했다. 뭔가 얘가 더 강조된 느낌이죠. 그쵸? 얘는 좀 더 다운되고 Although I got up late, I didn't miss the school bus. 내가 늦게 일어났지만 나는 학교 버스 놓치지 않았어. 놓치다. 그래서 접속사 올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는 반전, 역접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인데요. 요거를 우리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영어 문법에서는 표현합니다.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 부사절이죠. 절이 뭐예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 그쵸? 구는 뭐예요? 단어가 2개 이상일 때, 네. 이런 거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올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2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접속사 올도 스펠링 잘 보세요. AL, 네, THOUGH입니다. although. 얘가 이끄는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오는 거. 주절 앞에 올 때는 좀 전에 선생님 예문처럼 컴마를 찍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She did her best although she was very sick. 이렇게 뒤에 올 때는 콤마 찍으실 필요 없어요. 그쵸? 하지만 although she was very sick, 콤마 찍고 she did her best. 아팠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쓰란 얘기죠. 이런 사소한 사항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시험에 나와도 맞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죄송해요. 그 다음에 2번은 no, even though. 아까 although에서 AL을 뺀 거죠. no, even though. 이런 애들도 네, 똑같습니다. 양보의 부사절로 씁니다. 네, 여러분 구애받지 마시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다 나머지 똑같이 적용해서 해석도 차이가 없이 쓴다 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despite,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접속사 아니죠. 당연히 접속사 아니고 전치사 또는 네, despite는 전치사고요. in spite of는 전치사라고 하려다 보니까 단어가 1개, 2개, 3개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구. 선생님이 좀 전에 단어가 2개 이상이면 뭐라 그랬죠? 구라고 얘기했죠. 전치사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은 똑같네요. 그쵸? although와 똑같지만 전치사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뒤에 오는 형태가 주동의 절이 아니라 명사 패턴이 와줘야 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despite, in spite of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패턴이 와줘야 한다. 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동사의 의미를 때에 따라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despite 동사 바로 못 오니까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동사 ing, 동명사 형태가 와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여러분이 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습을 안 하시면 남의 거죠. 그쵸? 자, despite, in spite of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줘야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좀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좀 전에 접속사 although 뒤에는 그럼 어떤 형태가 오니? 명사? 절대 안 되죠. 얘는 주어와 동사. 뜻은 똑같지만 뒤에 오는 패턴이 다르니까 어법 문제로 많이 오겠죠. 여기 네,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 봤는데요. Despite the heavy rain, we had to go to school. The heavy rain. 아주 많은 비죠. 아주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 가야 했어. In spite of the heavy rain, in spite of the heavy rain 똑같이 명사 패턴 와줬고요. We had to go to school. 하고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뜻이 똑같은 although 접속사 부사절로 고친다면 although 자 비인칭 주어 it을 써야겠죠. 날씨 표현이니까 although it rained heavily 부사로 지금 바뀐 거죠. 그렇죠? rain이 동사로 가면서
We had to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the heavy rain을 이렇게 rained heavily 이렇게 변환된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물론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나 저렇게 못 바꿀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 해도 일단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although 뒤에는 문장 패턴이 오고 despite, in spite of 뒤에는 명사 패턴이 온다. 이 정도까지 확실히 아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네, 사역동사 굉장히 부각해서 중요하게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문법이 고등학교 가서 전혀 다른 문법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중학교 과정에서 문법을 이제 배우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또 탑을 자꾸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더 쉽고 넓은 범위의 문법을 배우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좀 더 심화된 그 문법에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네, 탑을 쌓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탑을 잘 쌓아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포기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욕심내지 말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기말고사 보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하는 문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본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이 점점 자신감을 쌓고 영어의 어떤 맛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하고는 네, 다시 8과 본문 통해서 네, 해설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네,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꼼꼼하게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집, 네, 평가 문제집 또는 내신 기출 문제집, 문법 관련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